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세상에 읽지 못할 책은 없다 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임혜성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문학, 인문, 역사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과학에 이르기까지 어떤 책도 거침없이 읽어내는 단계별, 장르별 책 읽기 기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평범한 대학생을 메이지대 교수로 만든 독서법.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에 대해선 조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좀 꽤 된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의 권수가 100권이면 좋지 않을까 하고 목표를 정해 두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약 90권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남은 날수가 며칠 남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12월 중반이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마무리를 좀 하면 100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다 읽어본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 읽어보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살짝 훑어보는 정도? 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혹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일까라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좀 알아본 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실력도 부족합니다만 책을 읽으면서 발음 실수도 많이 있고 혹은 의미에 맞지 않게 책을 읽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주관이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버려서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께 전달되진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좀 염려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저 그냥 문장, 텍스트로만 인식을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스스로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주관을 최대한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나 소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인문학 서적,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서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뭐 느낀 점 혹은 깨닫는 점이 있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제 생각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읽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책을 처음 저도 접하는 셈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책을 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전 책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 시간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오늘도 처음 만나본 책이고 처음 만나본 작가분이고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라는 궁금증,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미리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조금만 듣더라도 그래도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다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확장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완독이 힘드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그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문이죠. 서문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서문에는 작가분이 이 책을 왜 쓰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셨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저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하시더라도 저는 책 읽기가 조금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의 책도 저는 처음 만나본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며 내가 쉽게 책을 읽는 방법. 제1장. 독서에도 요령은 있다. 방법 1. 한 번에 여러 권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많이 사서 조금씩 두루 읽는다. 책을 사면 바로 카페로.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게. 가는 곳마다 책이 있는 행복. 방법 2. 입문서부터 시작하기. 입문서에는 모든 분야가 다 있다. 일주일 5권에 도전하자. 밑줄과 메모로 더럽히며 읽는다. 입문서만으로도 그 분야를 섭렵할 수 있다. 하나의 키워드로 세계를 넓힌다. 방법 3. 시험 공부 경험을 독서에 접목하기. 교양의 문을 열어준 시험 공부. 세계사에서 인간관을 배운다. 각 과목의 참고서도 재미있다. 방법 4. 보는 독서로 쉽게 읽기.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책을 보자. 두고두고 보는 도감과 사진집. 독서 고민 상담 1. 독서량을 확 늘리고 싶어요. 독서 고민 상담 2. 바쁜데 언제 독서하는 게 좋을까요? 제2장. 장편 소설을 끝까지 읽는 방법. 방법 1. 등장인물이 많은 장편 소설의 독서법.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줄거리를 따라 띄어 읽기. 넘어간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워진다. 미스터리에서부터 시작하자. 나에게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자. 방법 2. 나에게 맞는 소설 찾기. 고전도 마음 내키는 것부터. 자신과 맞는 작가를 찾아라. 단편 소설은 시식용 작품. 고민 상담 3. 자신감 없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3장. 기업, 역사 소설에서 비즈니스 능력을 키우는 법. 방법 1. 기업 소설과 자서전 읽기. 등장인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른 분야를 보며 동기를 부여한다. 위대한 경영자에게서 배운다. 유인의 일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방법 2. 지식 없이 시작하는 역사 소설. 사극이 재미있다면 역사 소설도 재미있다. 짧지만 강력한 하이쿠. 에도 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 저자분이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고민 상담 4, 5가 있고요. 목차가 좀 깁니다. 이번에는 방법과 그 장애 제목만 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난해하고 난감한 책을 읽어내는 요령. 방법 1. 평론과 학술서 읽어내기. 방법 2. 해외 고전 문학 읽기. 방법 3. 초심자를 위한 원서 읽기 노하우. 원서 읽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읽기를 원하시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원서 읽기 노하우가 있네요. 방법 4. 문과생을 위한 이과서적 공략법. 저는 이과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라서 치를 떤다는 게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과는 저랑은 맞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이과가 어려울까요? 제5장.
나에게 좋은 책을 고르는 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방법 1. 새로 나온 책을 자주 접하기. 방법 2. 베스트셀러의 두 가지 장점. 방법 3. 출판사마다의 개성을 파악하기. 방법 4. 커다란 책장부터 마련하기. 독서 고민 상담 89. 아들이 게임만 하고 책을 읽지 않아요. 9번은 고등학생이 특정 분야만 읽어요. 읽는 게 어딥니까? 마지막으로 마치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더욱 빛나는 책의 가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요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의 휴대폰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일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책을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책은 작가 본인이 다 작성 후에 바로 출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편집자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혹은 거짓되고 그런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가려내기 어려울 때 책을 만나면은 알찬 정보들을 아주 잘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서문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도 요령은 있다.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공감을 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책을 사람에 비유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대화가 매번 즐겁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혹은 이 사람의 말투, 말버릇 때문에 대화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책도 작가분의 그 글의 버릇이 있습니다. 글을 쓰시는 버릇, 즐겨 쓰는 표현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책이 아니라면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는 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책을 사면 바로 카페로. 이 부분은 아마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지 책을 읽기가 편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입문서만으로도 그 분야를 섭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려 보고 싶네요. 생각보다 이게 내용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한두 페이지만으로도 각 장이 끝나기 때문에 한 방법을 그냥 쭉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방법에서도 각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1장을 그냥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며 내가 쉽게 책을 읽는 방법. 독서를 즐겨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책 자체를 폄훼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책의 유용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다만 TV나 인터넷과 비교해 약간 귀찮은 매체임에는 틀림없다. 활자를 쫓아가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블로그나 SNS로 포스팅된 짧은 글은 큰 에너지 소비 없이도 바로 읽을 수 있다. 이와 비교해서 책은 아무래도 분량이 있어서 쉽게 읽어낼 수는 없다.
책만 읽으면 졸음이 오는 사람,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글자의 숲에서 미아가 되는 사람, 책 한 권을 다 읽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사람, 또는 이런 경험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책만큼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매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책은 동서고금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만큼 깊이도 있다. 귀찮음만 극복하면 그 수고를 넘어서는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만약 그 귀찮음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떨까? 오롯이 독서가 주는 선물만 남을 것이다. 어떤 책이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술술 읽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책의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읽는 양도 단시간에 확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이 방법으로 책을 읽어왔다. 오히려 독서는 귀찮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왜 일부러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의욕마저 느꼈다. 그렇다고 특별한 속독 기술을 익히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독서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책 읽기를 즐기라는 것이다. 독서는 수행이 아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책 읽기는 숙제나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니다. 업무상 참고하려고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해 책을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독서를 한다. 호기심의 강도는 높을수록 좋다. 어떤 계기로 좀 더 알고 싶다는 대상이 나타나면 굳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 10권이든 20권이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관련 책을 읽으면 된다. 이런 왕성한 호기심이 독서의 원동력이다. 어떤 책이든 부담 없이 술술 읽는 게 가능해진다면 독서 욕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하나는 양을 늘리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장서 1000권을 목표로 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벽 한쪽 면을 책으로 채우면 된다. 얼핏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방에 책장이 아예 없거나 몇 권 꽂혀 있지 않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습관만 들이면 어느새 꽂을 곳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권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500권 정도까지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다. 거기까지 다다랐다면 그 다음은 더 수월하다. 이내 1000권까지 읽을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지식이 많이 쌓였을 뿐 아니라 감정 또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견해와 자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독서의 묘미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길게 늘어선 줄 끝에 서서 기다리는 귀찮음이 따른다.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군말 없이 참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의지는 귀찮음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더군다나 만약 먹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배달도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말해 귀찮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꼭 먹어보자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배달 서비스가 있는 맛집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주문만 하면 당일 배송도 된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귀찮음에서 해방된 사내 진미와도 같은 책 읽는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나는 이 책에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특히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계속 소개할 것이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라면 내 독서 목록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 독서 고민 상담이라는 칼럼을 덧붙였다. 평소 나는 독서와 관련된 상담을 자주 한다. 시간이 없다. 끝까지 못 읽겠다.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에게 읽어줄 만한 책 좀 알려달라. 등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 칼럼을 통해 각 장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되는 상담 내용을 소개하고 내 나름의 답변을 제시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며 내 선에서의 검증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제 1장. 독서에도 요령은 있다. 고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책을 펴긴 했는데 끝까지 읽진 못하는걸? 읽는 속도가 느려서 한 권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방법 1. 한 번에 여러 권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쉽게 질리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한다. 중간에 자꾸 다른 것에 흥미를 빼앗겨 버린다. 내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 한 권을 다 읽는데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리해서 완독하려다 보면 독서 자체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다 읽겠다고 생각하지 말자. 소설과 일반 단행본을 나눠서 생각해보자. 소설의 경우에는 완독을 하느냐 마느냐는 작가와 독자의 궁합에 의해 좌우된다. 작가와의 궁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인물과의 사귐과 비슷하다. 저는 이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제가 방송 시작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책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으면 중간에 끊으면 되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랑은 좀 안 맞는 대화 주제가 나온다면 무리해서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인물과 그 책과는 잠깐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날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지내지? 하는 것처럼 그 책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마음이 맞으면 관계가 즐겁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게 느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문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원스럽고 간결한 문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에게 맞는 문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술 읽어나갈 수 있다. 만약 신경을 써서 읽으려 하는데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 소설의 작가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나에게도 그동안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다 읽지 못한 소설 작품들이 있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책이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도저히 궁합이 안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책을 덮기로 했다. 장편 소설을 읽기 전에 우선 그 작가의 단편 소설을 하나 골라서 자신과 궁합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선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동서고금에 걸쳐 수없이 많은 작가가 있고 서점에 가면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다. 이것저것 펼쳐보면서 읽다 보면 나한테 맞을 것 같다 하거나 재미있을 것 같다 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단편소설의 경우 단편집이라고 해서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수록된 모든 작품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두세 편 읽어보고 맞지 않으면 다른 작가의 단편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양한 작가와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한편 일반 단행본의 경우에는 아예 완독하려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류의 책은 대부분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자기가 알고 싶었던 지식을 얻으면 그만이다. 그 시점을 완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체 분량의 20-30% 정도만 읽으면 된다. 대신 더 많은 책을 접해서 핵심만을 취한다. 한 장만 읽겠다 하거나 뭐뭐뭐에 관해 서술된 부분만 읽겠다는 식이다. 지식 획득이 목적인 책은 많이 접해 핵심만 취하는 게 좋고 실제로 그렇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른바 독서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다지 완독에 집착하지 않는다. 완독하고 나서야 다음 책을 읽겠다는 원칙을 정해두면 일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됩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 팟빵,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첫 부분, 프롤로그, 서문 이것만 읽어봐도 이 작가님의 생각, 목적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남이지 않나 생각한다고요. 가령 집안 서재에 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1만 권을 전부 읽었을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소위 발췌독을 거듭한 결과 많은 양의 장서를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는 책을 다 읽을 순 없다. 완독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다양한 책을 접할 것인지, 책과 잘 교감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방식을 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성향이 고지식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한 것 같다. 하지만 되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아예 책을 멀리하는 단계로까지 가버린다. 그때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불성실하게 느껴질 수 있고 여기저기 벌레 먹은 듯 듬성듬성 읽더라도 일단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사서 조금씩 두루 읽는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책을 봐야 한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유가 떨어져야 새 우유를 산다는 식인데 독서에 관해서만큼은 이런 스타일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5권이든 10권이든 동시에 병행 독서를 해보자. 중간에 읽다가 던져도 좋다. 다 읽지 못한 책이 80%라고 해도 상관없다. 우유를 그만큼 사다가 쟁여놓는 것은 나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 확률이 높은 비효율적인 행동이지만 독서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종의 위험 분산 전략이 될 수 있다. 한 권만 구입했다가 만약 그 책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면 독서 습관마저 끊길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나가다 보면 비록 한 권을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도 다른 책을 통해 독서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의 독서량을 비교했을 때 단연 병행 독서 방식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책인데 완독하지 않으면 아깝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한 권을 다 읽어봤자 결국 흥미가 없이 읽은 터라
온전히 기억하지도 못한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서에 들인 시간이 아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학창 시절에는 한 번에 한 권씩 완독해 나가는 것을 독서 원칙으로 삼았었다. 그러자니 같은 책을 몇 번이나 손에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게 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읽는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서. 근데 읽다가 이렇게 던져놔요.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아져요. 근데 이 책을 안 끝냈기 때문에 또 다른 책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을 다 봐야 다른 책을 볼 수 있다. 라는 스스로의 규칙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그것도 견디고 나면은 느끼는 게 있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책을 다 읽어야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마음과 빨리 다음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뒤엉키면서 지금 읽는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게 무슨 되도 않는 고생인가 하며 허탈해지기도 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많이 사서 돌려가며 읽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 완독에 대한 부담감이 싹 사라졌다. 책과 즐겁게 사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기준 중 하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다. 책을 읽고 나서 제대로 읽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거나 문장을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책이 10권 있다면 그만큼 내용 숙지가 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쯤만 돼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독서 습관을 들이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장만이라도 정리를 해보자. 이 부분을 이야기해줘야지 등의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런 작업이 가능해지면 읽은 책의 기본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은 오래 붙들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 어쨌든 완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책을 저는 읽을 때 밑줄을 계속 긋거든요. 음미하진 않더라도 이거 좋다라는 건 느낌이 그냥 탁 오잖아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이거 너무 느낌 좋아. 그럼 바로 그냥 밑줄을 그어요. 그것들을 책을 그 시간에 읽고 나서 덮은 후에 그 문장들만 다시 이렇게 꺼내서 적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남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그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인용할 수 있을 때 해봅니다. 그러면 유식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이 책을 다 읽었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유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책을 사면 바로 카페로. 책을 읽기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카페다. 책을 사면 곧장 카페로 간다. 읽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높을 때는 책을 구입한 직후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책을 펼쳐들고 욕구를 채우자. 낚은 생선을 신선할 때 손질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책이 쉽게 썩지는 않지만 사놓고 방치하는 것은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부패하는 것과 같다. 부지불식간에 읽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지고 책장에 꽂아두고는 그 책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카페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 추천하는 방법은 한 권에 20분 동안 훑어본다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쓱쓱 넘겨보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부분에 표시를 한다. 그렇게 대강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다. 가능하면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집중해서 본다. 이 정도 작업이면 20분이면 충분하다. 3권을 샀다고 치면 1시간에 끝낼 수 있다. 이 작업을 끝내고 집에서 그 책을 펴면 곧장 책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흥미로운 내용이 어디인지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해진다. 이 방식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해보는 것이 아닌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월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실행하면 뇌가 단련되고 지적 호기심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세상 지식에 대한 호기심의 감도도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읽고 싶어진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버릇을 들이면 이내 쾌감으로까지 확산된다. 독서라는 행위는 지식을 찾아 떠나는 일종의 트레킹이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두뇌가 단련되기 때문이다. 사유를 중요시하는 철학자들은 독서를 폄훼하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는 한심한 행위라고 말했으며 니체는 독서나 하는 게으른 사람을 혐오한다. 고까지 비난했다. 세상의 거대한 이치를 남의 생각을 통해 거저 얻으려는 태도를 비꼰 표현이다. 쇼펜하우어나 니체는 책을 안 읽으셔도 엄청난 이치를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죠. 이 두 분은 책을 안 내셨나? 왜 책 읽은 사람을 뭐라고 했지? 그건 어디까지나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범인은 남의 생각을 많이 훔쳐봐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모바일 시대의 독서는 더 이상 게으른 행위가 아니다. 매우 능동적인 활동이다. 여하튼 독서를 게으르다고 느낄 정도의 경지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피곤하지 않다는 영역까지만 도달한다면 현인들의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오늘의 책, 세상에 읽지 못할 책은 없다. 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제가 생각하는 책에 대한 혹은 독서에 대한 어떤 행동, 실천들을 이 저자분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하고 있었네요. 제가 처음부터 뭐 인내심이 좋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면은 저도 완독을 해 나가면서 책을 읽었을 텐데 저는 또 생각보다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유지가 잘 안 돼서 네, 잠깐씩 조금씩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방법들이 독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독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독서 생활을 좀 더 풍족하고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제가 배경음악을 없애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배경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본인의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